헐리우드 영화는 에어컨이 없었으면 절대 지금처럼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. 쇼호스트 생활을 지금 25년째 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게 뭐냐면 야 그거 사도 돼? 뭐 사야 돼? 뭐 사야 되는 게 맞아?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 브랜드의 특징은 이런 브랜드고 또 이거는 가격은 좋은데 뭐가 나쁘고 이건 또 나쁜 반면에 뭐가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비용적인 면보다는 소비하고 난 다음에 불만이 좀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. 그리고 이왕이면 알고 사자. 준비한 아이템? 에어 컨디셔너라고 루브르 박물관? 야, 이 에어컨이 없었으면 미술품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을 거고요.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 항상 가는 데가 이제 불국사하고 석굴암이죠. 석굴암이 청와대보다 먼저 에어컨 바람을 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미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 노벨상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못 받았거든요. 그 정도로 우리 사는데 인류한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준 거를 개발하신 분인데 원래 이 분이 인류에 이렇게 엄청난 도움을 줄 거야 라고 해서 작정하고 만든 제품이 아니라 에어컨은 종이, 인쇄물을 위해서 개발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탄생이 된 겁니다. 1900년도 초에 윌리스 캐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어컨을 개발을 했거든요. 이 이전에 여름은 그냥 더운 거예요. 겨울은 당연히 추운 거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에어컨을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한테 필요해서 먼저 의뢰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인쇄물을 만드는 공장에서 종이를 굉장히 많이 인쇄를 찍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찍다 보면 그놈의 습기 때문에 이 고품질의 인쇄물을 유지하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. 그래서 찍어놓고 창고에 쌓아놨는데 눅눅해지다 보니까 창고로 나가기 전부터 버리는 게 많아서 이 사람한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,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의뢰가 이제 들어온 거죠. 고민 끝에 이제 만들어내서 습기 제거제로 원래 에어컨을 만든 거예요. 이 습기 제거제로 만들어서 이거 생각보다 효능이 되게 좋은데 근데 플러스 알파로 뭐야? 이게 굉장히 시원해지네? 라고 하는 걸 이제 잡아낸 거죠. 그래서 바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조금 더 빨리 대박을 냈을 텐데 전쟁이 터졌어요. 그 바람에 그 회사가 이제 싹 이제 망행하고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개발했던 걸 갖고도 조금 더 좀 진화시키자라고 해서 만든 회사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캐리어라고 하는 브랜드 회사를 설립을 한 거죠. 처음서부터 잘 됐던 건 절대 아니고 개개인한테 들어간 게 아니고 이 공장 시설에 먼저 습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공장 시설에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러다가 우연찮게 영화 관련된 업자가 이 공장에 한번 온 거예요. 되게 시원하네. 1900년대 초반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. 여름철에는 극장 가는 최악의 비수기입니다. 어두컴컴한데 모여 있어야 되고 문을 닫아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안 가는 곳에 하나가 바로 극장이었던 거예요. 근데 이 극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공장에 와서 뭐야? 뭐 이렇게 시원하지? 이것 때문에 야 이거 우리 극장에다 넣으면 대박 치겠는데 처음에 상업시설로 들어갔던 게 극장.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철에 피서 휴가 겸 시간을 때우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에어컨 때문에 극장이 화랑기가 이제 붙기 시작을 했고 1년 365일 영화를 찍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시원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것까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대박이 나서 지금의 어찌 보면 어마어마한 헐리우드 시장으로 성장을 한 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서 헐리우드 영화는 이것이 없었다면 불가능. 그게 바로 에어컨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이 에어컨이라고 하는 게 인류 역사에 굉장히 또 도움이 또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더운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일단 병을 없앴대요. 열사병이라고 하잖아요. 그걸 이제 없애게 된 것도 에어컨의 개발이라고 하는 거고 또 싱가포르이 어마어마한 지금 경제 부국이잖아요. 금융업자들이 많이 와서 근데 그렇게 만든 나라의 초대 총리라고 하는 리쿠안유도 뭐라고 했었냐면 영어 잘 못합니다. 이해해 주시고요. No air conditioner, no Singapore. 이 정도로 외칠 정도로 에어컨 때문에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부국이 됐다라고 극찬을 할 정도의 이 제품이 됐거든요. 종이에 습기를 제거하기로 의도됐던 기계가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쾌적하고 시원한 곳에서 살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제품. 그래서 어찌 보면은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노벨상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이렇게 에어컨에 대한 역사를 좀 알고서 바라보면 이왕 물건 사는 거 왜? 100만 원이 넘잖아요. 무조건. 이 정도의 지식은 상식 정도로 외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알고서 구매를 해주시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때문에 이 에어컨을 쿨러라고 안 부르고 에어 컨디셔너라고 부르는 데도 이유가 있다라고 하니까요. 이 정도로 에어컨이 탄생하게 된 배경
이렇게 보시고, 잠깐 얘기했지만 석굴암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게, 신라시대 지나서 조선시대 지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걸 일제 침략기 때 이 일본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. 이걸 뜯어내 갖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습기가 생겨가지고는 뭐 답이 없더래요. 해봤더니. 그래서 참 대단하죠. 그 당시에 1960년대인데 청와대에도 에어컨이 다 설치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굴암에 있는 불상부터 에어컨 바람을 맞았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신기한 제품이고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, 문제는 이 제품을 어떤 방법으로 사야 되는지, 어떤 식으로 써야, 요즘 뭐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데 전기료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많이 팔아본 사람의 입장으로, 또 전문가들한테 들은 내용으로 한번 전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에어컨은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? 뭐 삼성 살까요? LG 살까요? 위니아 살까요? 만도 살까요? 뭐 캐리어 살까요? 제가 25년 쇼호스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제품입니다. 지금 언급한 모든 브랜드들을 매일 팔아봤습니다. 삼성은 그 당시 기준입니다. 이런 점이 좋으니까 이걸로 좀 바라봐 주세요. LG는 이런 부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. 팔아야 되니까. 그런 거랑 관계없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에어컨을 사는 게 제일 좋은지를 좀 가이드를 좀 드리겠습니다. 한번 사시게 되면 아무리 못 쓴다 하더라도 10년은 쓰실 거고, 혹은 또 그 이상 15년, 20년까지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인데, 나는 순수하게 시원하면 굿, 아니야 이왕 사는 거 제대로 된 거 사야 돼 라고 하시는 분, 깡통 모델이라고 합니다. 오로지 에어컨에만 맞춘 거, 훨씬 더 금액적인 혜택이 들어가 있어요. 공기청정기하고 에어컨하고 합쳐져 있는 제품들 신혼이냐? 그럼 사셔라. 아이를 키우느냐? 그러면 나는 오히려 깡통하고 플러스 공기청정기를 따로따로 사겠다. 이렇게 권유를 해드립니다. 제 지인이 맨날 물어봐요. 에어컨 뭐 사야 돼? 지금 방송하는 거 사야 돼? 홈쇼핑에서 사야 돼? 백화점에서 사야 돼? 뭐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,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항상 드리는 게 있습니다. 에어컨 구매한 지 없다면 뭐 바로 사라고 얘기합니다만, 이미 있는데 바꾸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, 에어컨 구매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? 1년 되셨다, 2년 되셨다, 이런 분들은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. 당연히 아닌 거겠죠? 저는 대놓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, 에어컨 구매한 지 6년 에서 7년 이상 됐다, 혹은 그 이상으로 지금 뭐 덜덜덜 거리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딱 짚어서 6년 이상 되신 분들은 에어컨을 바꾸는 걸 고려해 봐야 됩니다. 왜? 인버터라고 하는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에어컨은 크게 정속형이 있고요, 인버터형이 있습니다. 이 차이점이 뭐냐면, 정속형은 쭉 하고 힘을 계속 주는 겁니다. 내가 25도로 맞췄다, 25도가 되면 계속해서 가는 거고요. 떨어지잖아요? 그럼 꺼버려요. 그러다 다시 또 25도를 맞추기 위해서 잔뜩 팬을 돌립니다. 근데 인버터는 떨어지면 멈추는 게 아니고 슬슬 움직여요.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또 힘을 줍니다. 그러다 힘이 떨어지면 다시 또 계속해서 풀 힘을 주는 건 정속형. 온도 설정에 맞춰서 힘을 줬다가 뺐다가 유지하는 건 인버터라고 합니다. 인버터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걸 꼭 구매하십시오. 또 하나는 뭐냐면, 몇 평대에 사시냐고 여쭤봅니다. 평형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못 쓰게 막아놨잖아요. 에어컨 회사에서 보통 어떻게 붙이냐면 15Y, 16Y, 17, 18, 19 이렇게 해서 표현을 쓰거든요. 계산법은 뭐냐면 15 곱하기 2는 30 맞습니다. 16 곱하기 2는 감사합니다. 이왕 사는 거 제가 항상 말이 뭐냐면, 내가 30평대에 살고 있지만 이왕 사는 거 16이나 혹은 18이나 19까지도 욕심을 내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에 딱 맞춘 에어컨 용량을 사시면 그 공간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쏟아붓는 힘이 거기에 정해져 있어요. 조금은 더 큰, 아예 더 큰 걸 사시는 게 돈을 좀 더 낸다 하더라도 훨씬 더 에너지 효율 부분에 있어서, 전기료를 아끼는 부분에 있어서 유리합니다. 왜? 힘이 좋기 때문에 훨씬 더 금방 차갑고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요. 정리를 한 번 더 하자면,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큰 평수를 사라, 인버터 기술이 있는 걸로 사라, 듀얼 인버터라고까지 합니다. 그러면 관리를 조금 해주잖아요. 전기료를 정말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. 에어컨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걸 에어컨이라고 주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,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. 실외기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. 바깥에 있는 실외기가 뜨거운 공기를 땡겨요. 집안에 있는 에어컨으로 보냅니다. 냉각기를 지나면서 뜨거웠던 애들이 차갑게 바뀌는 겁니다. 실외기가 훨씬 더 중요한데, 많은 사람들이 안쪽에 있는 것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
첫 번째, 실외기 청소 해보신 분 계신가요?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틀기 전에 한 번씩 털어주면 앞쪽에 있는 먼지가 제거가 돼서 바깥에 있는 실외기 팬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. 두 번째, 안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필터도요, 2달에 한 번 정도씩은 청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야, 내가 언제 하고 앉아있냐? 그러면 구매하신 브랜드사에 전화를 하면 돈을 내셔야 됩니다.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.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. 에어로드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? 이 에어로드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실외기에 붙여서 쓰는 겁니다. 실외기 팬에다가 털컥 붙일 수 있습니다. 어떤 좋은 점이 있냐? 요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에어컨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뭐라고 하죠? 실외기실 열어주세요.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가 환기가 돼서 시원한 상태일 때 훨씬 더 전기료를 덜 쓰면서 움직일 수 있는데, 근데 실외기실이 더워요. 그럼 얘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? 더 많이 돌아가야 되죠.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. 이 에어로드라고 하는 게 그 안쪽에 있는 공간에 뜨거운 열기를 집중적으로 뽑아낼 수 있게끔, 가격은 그다지 비싸지 않습니다.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면서 훨씬 더 쾌적하고 시원한 상태로 살 수 있게끔 도와준다. 창문형 에어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, 창문형 에어컨이 요즘 들어서 대세이긴 합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뽀로롱 하고 나온 제품이 아니고요. 예전에 골드스타 혹시 들어보셨죠? 아, 그렇죠. 골드스타. 인식이 좀 있으신데. 전 세계 에어컨 판매 1등 하게 만든 에어컨 중에 이 창문형 에어컨이 골드스타가 전문이었습니다. 그걸 이어받아서 LG가 했었었는데,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에어컨은 거실도 시원하게 하고 안방도 시원하게 한다. 이거는 아예 그 공간만 시원해져도 어마어마한 혜택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출발했던 거였는데, 갑자기 에어컨이 너무나도 이제 일반적으로 스탠드형 에어컨이 있고 룸 에어컨이 정형화가 되면서 갑자기 나온 이유가 뭐냐면, 사실 중소기업의 반란이죠. 내가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서 이게 일으킨 게 파세코라고 하는 브랜드가 여기를 이제 뚫고 나온 겁니다. 에어컨이 있는 집에서 창문형을 살까? 삽니다. 어떤 분들이냐? 일단 복도형 아파트. 다들 그 문간방 있죠? 저도 옛날에 본가에 있을 때는 그 방이 제 방이었습니다. 바로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그 방이 제일 덥고 또 제일 춥습니다. 이 공간을 채우려면 뭐가 답이었느냐? 룸 에어컨을 다는 수밖에 없어요. 이 룸 에어컨을 다는 순간 에어컨 껍데기만 있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실외기. 근데 실외기를 놓을 만한 공간이 답이 없거든요. 그 사람들한테 맞추자. 에어컨으로서 봤을 때는 뭐냐면 단점,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는 없어요. 두 번째, 실외기하고 에어컨 본체하고 일체형이에요.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세 번째, 많은 브랜드에서 자가 설치가 된다라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.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에어컨보다는 어찌됐건 금액대가 또 저렴하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시장을 파세코라고 하는 브랜드가 딱 열었는데 삼성하고 LG가 원래 저 내 거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? 다시 들어왔습니다. 몇 개의 브랜드가 있느냐? 일단 삼성, LG, 파세코가 있고요. 위니아라고 하는 쿠쿠까지 지금 현재 5파전. 그럼 내가 여기서 뭘로 사야 되느냐? 난 다 필요 없어. 싼 걸 원해. 그러면 쿠쿠를 권유드리겠습니다. 듀얼 인버터라고 해서 꽤나 괜찮은 거. 가성비 봤을 때는 오호 괜찮네. 굳이 단점으로 치자면 조금 시끄럽더라고요. 가격만 노리고 싶다라고 하면 쿠쿠, 위니아, 파세코 권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LG와 삼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볼게요. 브랜드 선호도가 그쪽이다.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. 두 번째, 난 이게 예뻐, 안 예뻐. 이것도 사실은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너무나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요 두 가지면 디자인과 브랜드 선호도, 그만큼 브랜드 값을 낼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산다. 유상씨, 네가 살 거야. 저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쪽으로만 가지 않고요. 디자인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. 소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. 파세코를 선택하겠습니다. 파세코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. 소음도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? 빨리 시원해지는 거 있죠. 파워풀한 거. 오, 이 정도. 지금 언급해드린 이 5가지 브랜드 전부 다 창문형 에어컨은 1등급입니다. 단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교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. 저라면 파세코가 괜찮지 않을까?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을까? 무이자를 원하신다. 제가 홈쇼핑 출신이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홈쇼핑이 좋습니다. 홈쇼핑의 단점은 기다리셔야 됩니다. 주문 접수 받고요. 취소 안 된 거 확인하고요. 설치 기사분 만나야 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준점으로 잡고 구매하시라고 권유드리겠습니다.